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뉴스를 읽어주는 박 팀장입니다. 오늘 공공재개발 후보지 중 원효로 일가를 한번 설명드려 볼까 합니다.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어디 지역이 다 가치가 있습니다. 원효로 일가도 바로 앞에 뭐 6호선, 경의중앙선, 옆으로는 1호선, 조그마한 건 4호선, 그 밑으로 내면 국제업무도시, 길 건너가면 용산민족공원, 여기는 그 청파 전에도 설명드린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후암동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디든 가치가 뭐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을 정도로 다 좋습니다. 일단 되기만 하면 대박입니다. 일단은 주의할 점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는 이제 신축 빌라들이 있습니다. 준공 날짜를 잘 보셔야 돼요. 제가 그런 내용들도 설명드릴 테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시길 바랍니다. 예전에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이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이제 4만 가구 추가 공급 중에 이제 공공재개발에 들어가는 겁니다. 11월 4일까지 공모를 받고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카페까지 개설해가지고 9월 22일날 개설을 해가지고 지금 계속 받고 있고 프랜카드도 걸어놨습니다. 여기 신규 지역이기 때문에 만약 되면 2021년 3월달에 이제 발표가 납니다. 그럼 바로 조합이 설립이 되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 그게 공공재개발이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시행하기 쉽지는 않고 공동 50%까지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갈 확률이 상당히 많을 것 같다. 다만 아까 신축 말도 9월 21일 날로 공모를 지정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사실 때 신축을 살 때는 준공 날짜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거를 잘못 보셨다가는 청산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공모 신청서 받고 주민등록 일단 10% 받고 시간을 보고 주민과 이제 계속 이제 의견을 나눠보겠죠. 그게 이제 내년 3월달까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저 갑자기 목이 잠겼네요. 중요한 거는 제가 전에 설명드렸지만 공공재개발은요, 이번에 한번 떨어지다 끝이 아닙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 말씀드렸죠. 2차 공모 들어갔죠. 공공재개발도 계속 그렇게 들어갈 거예요. 2차, 3차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안정화되면 수도권,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방권까지 갈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전국적으로 하잖아요. 아마 비슷한 형태로 갈 확률이 높고요. 여기 분양가 상한제 적용제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지금 다 분양가 상한제 하죠. 그런 부분도 있대. 다만 이제 거주 의무 기간이 들어갈 겁니다. 뭐 사업비나 이런 부분 때 이주 단계에서 주민 갈등도 완화시키기 때문에 거의 이제 그 설립이 되면 4년에서 5년 안에 집을 받아볼 수 있다. 그것도 용산의 노른자입니다. 그런 부분 때 이번에 떨어진데도 그렇게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내용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효로 일가는 효창공원과 효창공원 요쪽 라인입니다. 아마 요쪽만 이게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뭐 정확한 것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요 손을 잘랐습니다. 자, 전에 나왔던 분이 이게 원효로 일가인데 아마 요 부분만 들어간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야, 용산이 얼마나 가치가 있냐, 뭐 이건 뭐 100번 말해도 이제 뭐 계속 얘기해도 그만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용산 밑정공원이 바로 옆에 있고 정비천 전면구역과 구치업무지구, 이게 제일 메리트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전에 설명드렸던 이쪽도 이게 다 아파트가 들어올 건데 여기만 딸랑 남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지금 금액들이 상당히 비쌉니다. 원효로 일가도 상당히 비싸요. 금액들이 많이 점핑이 됐어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을 잘 좀 미래를 보고 사는 것도 어떨까 하고 그때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청포역 구역 말고 여기 후암동도 지금 3년 동안 묶여있지만 여기도 나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 같은 거 할 것 같아요. 앞에 이제 남산이 있기 때문에 뭐 충수 제한도 있고 이런 부분을 아마 좀 조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힘든 너무 많은 가치가 있다는 거 한번 다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GTS C 노선이 GTS B 노선을 타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뭐 용산은 굳이 뭐 이걸 바로 갈아타서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서울역에서 GTS 뭐 여기 이 A 노선을 타가지고 이제 삼성역까지 갈 수도 있고요. 뭐 삼성역 일본으로 갈 수 있지만 용산에도 워낙 그렇게 이제 중심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6호선에 효창공을 타가지고 위로 이렇게 뭐 마포 쪽으로 갈 수 있고 밑으로 이제 고대 쪽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경의중앙선도 이렇게 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숙대에서 뭐 삼각지 바로 둘 다 이용할 수 있는 노선입니다. 4호선은요. 남양주 이제 용산을 가게 되면 바로 여기 GTS 노선을 사용할 수 있고요. 뭐 지하철은 워낙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 이 내용 빼고 바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효로 일가는요, 국토부 발표 바로 공공재개발연합회를 구성했다고 합니다. 지금 밖에 보면 뭐 프랜카드 받고 적극적으로 동의서를 받는 중이에요. 10%가 넘어야지 이제 바로 이제 제출을 하니까요.
네이버 카페도 개설했습니다. 여기도 이제 그렇게 정비가 조금 시급한 곳이긴 해요. 여기도 노후화가 너무 많이 돼서 이렇게 카페를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여기 참고하시길 바래요. 압도 동의율로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자, 원효로 일가는 이렇게 상업지역과 신축 빌라 이렇게 되고 아마 추진할 확률이 높습니다. 일단 동의율 10% 받는 게 중요하죠. 단 아까 말씀드린 것도 첫 번째 떨어진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고 내년에도 할 확률이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높다. 이번에 11월달 내년 3월달 시행하고 나서 그 후에 제가 봤을 때 내년 말이나 아니면 그 후에 후년 초에 할 수도 있어요.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1차하고 2차 공모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때 국토부에서 발표를 한 겁니다. 공모 신청한다고. 그러면 공공재개발도 그럴 확률이 상당히 높다는 거 알고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으로 아마 할 확률이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이번에 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이고 노후화도 이렇게 돼야 됩니다. 토지등 소유자나 토지면적 이렇게 기본은 돼 있어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 신규로 하는 거는요. 자, 여기 이제 국토부 이제 내용이 발표된 건데요. 필수 조건은 구역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고 노후도는 3분의 2 이상이 됩니다. 지금 노후도는 여기 상당히 신축도 있지만 어느 정도 맞을 거예요. 다만 K에서 지금 신축을 쪼갠다고 하면은 이렇게 보시면 노후도 점수가 있습니다. 노후도 점수 비율도 있어요. 그냥 뽑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주민 적극적인 동의가 중요하긴 하지만 비율도 있고 노후도 비율도 있고 도로 연장선 도로 부분도 여기 상당히 좋죠. 세대 밀도도 괜찮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여기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중요한 것도 이런 점수를 매기는 것도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안 올렸는데 이번은 한번 이것도 참고하시라고 올렸습니다. 자, 전에 한 번 더 이투데이 있는데 원효로 일가고 이건 이제 청파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고 후암동도 있습니다. 여기 가격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어디가 좋다 나쁘다 할 수는 워낙 용산은 어느 지역이 괜찮습니다. 2호를 넘어간 이제 한남 옛날에 1구역 있던 제가 설명드렸던 한남 뉴타운이고요. 이쪽이 이제 용산 이제 민족공원이고요. 뭐 청파동도 뭐 들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죠. 여기도 아마 그 여기 공공재개발에 관심이 많다는 내 얘기가 들었습니다.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니까 여기 빼겠습니다. 이번 2월 달에 있던 여기 그 노후 이게 자료인데요. 아마 이게 5년 이하인데 이거보다 상당히 좀 더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보시겠지만 오래된 그 주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쪽이. 지금 이 구역이 거의 지금 들어갈 구역들이에요. 이쪽들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시길 바래요. 그래서 상당히 될 확률이 높다. 다만 주민 동의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 참고하시길 바라고 신축 같은 경우 뭐다? 준공 날짜를 잘 보셔야 된다. 9월 20일 기준입니다. 그 후 거는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투자로. 가격도 상당히 비쌉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보시면 최근에 계약됐던 거예요. 2020년 6월 5일날 이건 상관없습니다. 6,500이에요. 그러면 여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이거보다 사고가 4천만 원대다. 의심하셔야 됩니다. 신축인데. 왜? 그건 안 될 확률이 있어요.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 되면 청산 대상이에요. 거기 안에 있으면. 그런 걸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금액은 어느 정도 봐야 되냐? 한 7천에서 7천 정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큰 평수는 4,60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 6억 7천 지분이 이제 14.5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분담이 적고 추가 분담이 좀 높겠죠.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그냥 10억으로 볼게요. 그냥 편하게. 그럼 옆에 이제 효창호전 아파트를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 보면은 16억 정도 됩니다. 34평 기준으로 16억이요. 그러면 10억이면 몇 억 남죠? 6억이죠. 근데 그 후에 계속 여기 용산은 개발될 거 아니에요. 떨어질 일이 거의 많지가 않다. 요즘 아파트 하락세지만 16억만 받더라도 6억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 이건 꼭 확인 잘 하셔야 되고요.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원효로 일가나 이제 밑에 거는요. 지금 물건이 나온 거예요. 매매가 된 게 아니라 물건이 있는 겁니다. 10월 23일 자를 제가 인터넷 찾아봤어요. 팔린지 안 팔린지 모르겠어요. 금액대가 괜찮아가지고 팔릴 수도 있습니다. 자, 청파 1구역이나 푸암동이나 가격 차이가 별 차이가 없어요. 평당가가. 어디가 더 비싸다 그런 게 없어요.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되는 게 장땡인 겁니다. 그러면 근처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보여드릴게요. 어디냐면은 처음에 보여드렸던 여기 용산 롯데캐슬 센터포레하고요. 용산 KCC 스위첸입니다. 두 개 보여드리면 롯데캐슬 센터포레요. 평당 거의 5천입니다. 자, 34기 16억 3천입니다. 제가 아까 16억으로만 올렸잖아요. 더 높습니다. 자, 용산 KC 스위치는요, 입주 날짜 거의 비슷해요. 여기 좀 더, 1년도 좀 넘었고, 여기는 2년 됐어요. 여기 16억 5천입니다.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기는 만약 당첨이다. 공공재개발 들어가면은
최소 5억 이상은 먹고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가치가 있다 라는 거. 왜냐면 재개발을 하게 되면 10년 이상 넘게 걸려요.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남동 아직도 안 들어갔잖아요 거기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만약 지정이 되면 4년 5년 안에 받는 거예요. 왜냐면 공공예산 이제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뭐 비리 같은 것도 없고, 그리고 뭐 지지분하게 뭐 갈등도 거의 없습니다. 빨리 아파트를 받아볼 수 있는 겁니다. 용산에서. 가점이 70점 넣고 75점 되는 사람 굳이 안 사고 청약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제는 뭐 저기 그 분양가 상한제를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고 하면 구독과 좋아요 눌렀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나은 부동산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